저는 노화는 그냥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우리 몸속에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지키는 식사와 저강도 운동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피부과 전문의자 미생물학 박사인 박병순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한 23년 정도 넘게 해오면서 노화와 면역 조절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학생 때부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미생물학 박사를 따서 뭐에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의 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과 노화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 우리가 코로나의 후유증인 롱코비드라고 있거든요. 코로나 후유증을 롱코비드라고 하는데, 그 롱코비드나 만성피로증후군 그리고 염증 노화하고는 굉장히 증상과 혈액검사 프로파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힌트를 주는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그 롱코비드가 혹시 가속화된 염증 노화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노화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포나 조직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노화는 그냥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우리 몸속에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60대 염증이 거의 없고 건강한 분이 계신가 하면 30대지만 이미 몸이 염증으로 가득 찬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염증의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만성 염증의 가장 그 뒤에는 미토콘드리아, 앞으로 미토라고 줄여서 말할 텐데, 미토의 기능 저하, 그리고 면역계의 기능 저하, 혈액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 몸을 갉아먹는 것이 진정한 노화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증 노화는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inflammation, 염증, 그리고 aging, 노화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원인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급성 염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 어디 상처가 나서 붓고 열나고 아프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의 특징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없이 생기고 아주 낮은 수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몸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망가뜨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통증 없이 진행되지만 세포 손상과 장기 기능 저하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병, 당뇨, 치매, 암, 이런 노인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이 사실 최근 노화 연구의 핵심 트렌드입니다. 내 몸의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 알려진 염증 마커들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살짝 그 통계 처리를 해서 염증 인덱스를 구해 보거든요. 그러면 높을수록 염증이 높은 거고 낮을수록 염증이 낮은데, 이걸 통해서 이분의 염증 나이 정도는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를 낮추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저는 비유를 하자면 단순히 시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차가 다른 선로로 갈아탄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냥 늙게 되면 다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병원과 약국으로 향하는 노선이 있지만, 염증이 줄게 되면 그 선로가 산책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지만 속도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아예 도착지가 바뀌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의 방향타가 바뀌면 우리 남은 인생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일단은 무드가 바뀌어요. 기분이 바뀌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에 대한 그런 그것이 많이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 짜증, 우울감,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게 가장 뚜렷하게 느끼는 증상들이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과 장기 기능이 개선되면은 겉으로도 젊어 보이고 실제로도 건강해집니다. 젊은 쥐와 늙은 쥐의 혈액을 섞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거는 이제 2005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는 젊은 쥐하고 늙은 쥐의 혈관을 서로 연결해서 피를 같이 돌게 했더니, 늙은 쥐는 젊어졌고, 젊은 쥐는 약간 늙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젊은 피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해주는 그런 회사도 생겼고요. 그리고 어떤 억만장자 한 분은 자신의 아들을 수혈하자 이렇게 해서 수혈을 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들만 피곤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젊은 피를 우리가 받는 것보다 늙은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화를 촉진하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이 쓰레기를 빼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이런 피의 힘, 이거를 저는 혈액력이라고 제 책에서는 명명했습니다. 노쇠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노쇠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노쇠는 노화랑 다른 거고, 노쇠는 염증 노화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방식으로 보여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노화로 인해서 근감소증을 거쳐서 활력까지 떨어지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피로감도 동반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근력 저하, 보행 속도 저하, 피로감, 체중 감소, 활동량 감소 중에서 3개가 넘어가면 노쇠라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먼저 염증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육량을 지키는 식사와 저강도 운동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되고, 걷기라든지 스쿼트라든지 반복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영양제나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레귤러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 킬로그램당 0.8에서 1.2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소스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생선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이때 우리가 그램 수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고기다 그러면 100g을 먹었으면 내가 100g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한 20%에서 30%가 단백질의 양입니다. 걷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10,000보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00보보다는 사실은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7,000보면 충분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 특히 이제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위해서는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체가 근육의 70%가 넘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쿼트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매달리기 운동을 얘기했는데, 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매달려라 라고 자기 책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매달리게 되면, 저도 뭐 턱걸이 몇 개 못하는데 꼭 턱걸이를 제대로 우리가 체력장에서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밑에 받쳐놓고 매달리기만 해도 상체가 펴지고 척추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